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 양도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이야. 그럼 부가세, 납부세액은 없다고요. 납부세액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감면받았어. 감면을 50% 받은 거야. 원래 100만 원이지? 그러면은 50% 받으면 납부세액이 얼마 돼? 500만 원. 그럼 감면세액이 얼마야? 500만 원. 이렇게 나눠지겠죠? 50%면 여기에 몇 프로? 20%. 얼마다? 100만 원. 이의 이름이 뭐다? 농어촌 특별세예요. 그럼 은행이 얼마 내는 거야? 500만 원. 그 다음 뭐다? 감면받으면 이 세금은 없죠, 그죠? 얼마? 100만 원. 얼마 낸다? 600만 원. 양도세, 납부세액엔 부가세가 없다고요. 50%를 감면받았으면 이제 납부세액이 얼마로 바뀌는 거야? 500만 원. 그럼 500만 원은 감면받았지? 그럼 2에는 안 내지만 2 중에 20% 농어촌 특별세 감면받았을 때 붙는 거예요. 질문하신 분 이해됐어요? 은행이 얼마 낸다고? 600만 원. 또 나중에 또 해요. 알아들었죠? 2달 후에 또 한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기본서로 들어가죠. 기본서 110페이지. 110페이지 거기 과점주주 나왔잖아요. 110페이지. 과점주주 나와 있어요. 110조 꼭대기. 그럼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했죠? 그래서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은데도 이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자, 기획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 즉 과점주주는 이 회사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과반수가 넘어가므로. 그래서 과점주주의. 그래서 이번에 기억 보면은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했지만 두 번째 줄을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야 2% 과세하겠죠? 자, 성립요건. 과점주주는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야 돼. 코스피 된다, 안 된다? 코스피 안 되는 거야. 유가증권에 상장된 주식이라 코스닥은 된다. 코스피만 안 되는 거예요. 유가증권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한다. 뭐 빼고 다 과점주주가 될 수 있다. 코스피 주식 빼고. 알아들었죠? 다 주식 투자해서 좀 돈 벌고 손 끊었잖아요. 그죠? 1억 투자해서 막 1억 벌더라고요. 그죠? 대출 받아서 딱 손 끊으면 1억 벌었잖아. 근데 지금 들어가면 코피 터질 수가 있어요. 주식.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 돈 번 사람은 다 떠났어요. 이제. 비상장. 그래서 상장법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상장한 주식은 뭐다? 취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주식이야? 코스피 주식. 그래서 코스피는 과반수를 점유할 수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삼성전자 주식이 대표적으로 코스피잖아. 이상하다. 코스피, 코스닥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모르면 그냥 빗자가 붙어야 돼요. 빗자가 붙어야 된다. 그래서 니은에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야 된다. 괄호 뭐가 나왔어요? 코스닥도 포함. 중소기업, 벤처기업 주식. 뭐만 제외한다? 코스피. 코스피를 뭐라 그래요? 유가증권에 상장된 주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회사를 설립한다? 비상장 회사. 비상장 회사를 설립한다고요. 설립해요. 이런 비상장 회사를 설립해. 그래서 갑은 60억을 출자하고 을은 40억을 출자해서 공동회사를 설립했네요. 비상장 회사.
그럼 금전을 출자해서 회사를 세운 거예요. 그럼 이에는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60%. 이에는 지분 비율이 몇 프로? 40%. 그럼 이에는 과점주주고 이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죠? 간만 과점주주잖아요. 그럼 이 비상장 회사 돈으로 뭐를 취득한다? 부동산을 취득한다고요. 언제? 설립시. 과점주주 돈으로 비상장 회사 부동산을 취득해요. 부동산 등 차량도 취득하고 건물도 취득하고 여러 가지 취득하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설립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설립시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이렇게 과점주주 돈으로 건물을 취득했다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누구에게만 등기 쳐야지? 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예를 들어서 등기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누구에게? 법인에게만 납부를 합니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죠? 과점주주 돈으로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인 명의로 취득할 때는 뭐를 납부해야 돼? 취득세 납부. 누구에게만? 법인에게만 과세한다. 그래서 과점주주에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포인트가 설립시예요. 그래서 설립시는 법인 명의로 취득했으므로 법인이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과점주주에게 과세하면 이중과세라고요. 세금은 원칙이 한 번 내는 거예요. 자, 설립시는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법인에게. 그러나 과점주주에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중과세니까. 또 하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설립시는 과점주주에게는 과세를 안 하겠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설립할 때 법인에게도 과세하고 과점주주에게도 과세하면 취득세 무서워서 설립을 망설이죠. 그래서 좌우간 설립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납세할 의무는 언제부터 존재하나요? 설립 후. 설립 후부터 납세 의무가 존재한다. 그럼 이거는 설립시는 무슨 취득이야? 최초의 취득. 원시 취득은 과세 안 해요. 그래서 설립 후 승계 취득할 때만 납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취득해야 돼? 주주로부터 취득하거나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이런 거 또는 증자에 의해서 취득했을 때 이럴 때만 과세합니다. 주주로부터 취득하거나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증자가 뭐다? 자본금을 늘리는 거야. 자본금을 늘리면 주식을 발행해야죠. 이럴 때 다시 취득하면 납세할 의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설립시.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2번의 기억이에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별 딱 붙이고. 2번의 기억. 자, 설립시잖아.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니은에 나왔잖아. 설립일 이후부터 납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설립일 이후는 최초가 아니라 주주로부터 이전받거나 사원으로부터 이전받거나 또는 자본금을 늘리지 증자에 의해서 과점주주가 됐을 때만 승계.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최초 과점주주. 그래서 과점주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최초 과점주주, 이미 과점주주, 다시 과점주주, 재차. 과점주주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최초 과점주주, 2번 기존 과점주주, 3번은 뭐다? 재차. 재차가 뭐다? 다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 재차. 이렇게.
자, 칠판 보세요. 그럼 과점주주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과점주주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요? 비상장회사죠? 비상장회사 주식을 몇 프로 초과 취득한 자다? 50% 초과. 그럼 비상장회사에 뭐다? 여러 가지 총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상장회사에 총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있고 차량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다 그다음 뭐 분양권도 있고 기타 등등 총 재산 중에 뭐만 골라내는 거야? 취득세, 과세 대상 총액, 취득세, 과세 대상 총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장부상. 총 자산, 총액이 예를 들어서 500억이야. 이 중에 뭐를 골라라? 취득세, 과세 대상 총액을 골라보니까 100억이야. 100억이라고요. 그럼 과점주주는 법이 어떻게 됐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서 부동산 등은 뭐다? 취득세, 과세 대상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억에다가 뭐를 곱한다? 지분 비율. 지분 비율만큼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지분 비율. 그래서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한다? 취득세, 과세 대상 총액 중에 총액에다가 지분 비율을 곱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취득가액이 된다. 취득가액을 우리가 기초에서 뭐라 그랬어? 과세 표준. 그럼 취득세는 몇 프로 세금을 낸다 그랬어요? 2%. 2%를 곱하면은 뭐가 나온다? 취득세.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몇 프로 낸다? 2%. 자, 취득세 과세 대상 총액이 100억이죠? 지분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60%야. 그럼 500억에다가 60%를 곱하는 게 아니라 100억에다가 60%를 곱해야지? 그럼 얼마야? 60억. 100억 곱하기 60%니까. 그럼 60억을 취득한 걸로 본다. 60억이 뭐야? 취득가액이야. 취득가액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과세표준. 그럼 2%. 세율은 2%라고 그랬지? 그럼 취득세는 얼마? 1,200만 원.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그 60억이 과세표준이요. 여기에 2%. 20%면 12억이지? 그럼 2%면 얼마야? 20%면 12억이니까 1억 2천이지. 이렇게. 원리만 알아둬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했죠. 주식은 취득세 안 내잖아. 그럼 지분 비율이 과반수를 초과하면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비상장회사의 총자산 총액 중에 취득세 과세상 총액만 골라내는 거야. 골라내니까 100억. 지분 비율을 계산하니까 예를 들어서 60%. 그래도 60%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60억이지? 60억이 뭐다? 과세 표준. 세율은 몇 프로? 2%. 자, 그럼 과점주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른쪽 사례가 나와 있죠? 사례 나와 있잖아요. 사례 나와 있어요. 자, 0%는 납세할 의무가 없죠, 그죠? 설립 후 몇 프로예요? 60%. 설립 후잖아.
설립 후부터 납세할 의무가 존재하죠? 설립시가 아니라 설립 후 60%. 60%예요. 그럼 지분율, 지분 비율이죠? 지분 비율은 몇 프로를 취득한 걸로 본다? 60%. 그럼 설립 후 과점주주가 됐죠? 그럼 이에는 어떤 과점주주야? 최초 과점주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잖아요. 단 이 지문이 설립시라면 과세를 안 하고 설립시, 설립 후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설립 후부터 납세할 의무가 존재한다. 그럼 이거는 무슨 과점주주다? 최초의 과점주주니까 지분 비율 뭐다? 모두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위에 이론이 나왔잖아. 법인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 책임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 주식을 취득하거나 또는 증자 등 증자 나왔잖아. 이거 승계 취득한 거야. 증자 주주로부터 사원으로부터 승계 취득해서 세 번째 줄 무슨 과점주주가 됐다? 최초. 그럼 지분 비율 증가분이 아니라 뭐다? 모두를 취득한 걸로 본다. 60%가 뭐예요? 모두. 그래서 최초 짝은 답이 뭐가 된다? 모두. 자, 사례 2. 자, 설립시. 자, 나왔다. 설립 후가 아니라 설립시야. 자, 설립시 몇 프로다? 40%. 그럼 50%가 안 넘어가지? 과점주주다 아니다. 과점주주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설립 당시 40이잖아. 그럼 40%는 과점주주가 아니니까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아, 설립시는 무조건 없는 거예요. 근데 설립 후 나왔잖아. 설립 후. 자, 이렇게 해서 설립시는 40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자, 그래서 설립 후 몇 프로를 취득한 거야? 20%. 설립 후 20%를 취득해서 현재 지분 비율이 몇 프로가 되는 거야? 60%. 그럼 이해는 무슨 과점주주야? 최초 과점주주야. 아, 과점주주가 아니잖아. 설립 후 20%를 취득했지? 그럼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60%. 그럼 이해는 무슨 과점주주야? 최초. 그럼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몇 프로를 취득한 걸로 본다? 60% 모두. 자간 최초 짝은 모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강의예요. 자, 우리가 기본에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기본에서 알아야 될 거는 설립시 과점주주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설립 후부터 납세할 의무가 존재한다고요. 자, 책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칸이 그냥 여러 개잖아요. 자, 잘 들어요. 한 방에 좀 하자고요. 설립시 40%야. 과점주주다 아니다? 과점주주가 아니잖아. 아니에요. 이제 설립 후 주식을 다시 취득하죠? 누구로부터? 주주로부터 또는 사원으로부터 또는 증자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잖아요. 20%. 그러면 더해야지. 현재 지분 비율 몇 프로다? 몇 프로? 60%. 그럼 이 과점주주는 이미 과점주주다, 다시 과점주주다, 최초 과점주주다. 처음으로 최초 과점주주일 때는 지분 비율 몇 프로를 과세한다? 60%. 모두 과세한다. 왜 20%, 40% 하면 틀려? 왜 모두야? 앞에서 취득세 한 번도 안 냈잖아. 모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야. 60%에 대해서.
그럼 60%에 대해서 취득세 납부했죠? 했잖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취득합니다. 또 취득한다고요. 몇 프로? 30%? 또 취득했어요. 주주로부터. 그럼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더하면 되잖아. 70%. 그럼 얘도 과점주주지? 얘는 이미 과점주주야. 앞에서 과점주주잖아. 앞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지분 비율이 증가한 거야. 지분 비율이 30%, 70%가 아니라 몇 프로야? 90%요. 발음 똑바로 하세요. 90%. 그러면은 앞에서 취득세 냈잖아. 취득세는 한 번 내는 거야. 그럴 때 지분 비율을 물어볼 때는 몇 프로? 증가분 몇 프로만 과세한다? 30%만. 그래서 이미 과점주주는 모두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증가분. 자, 그럼 현재 지분 비율 90%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1번, 그 다음 2번, 이미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앞에보다 지분 비율이 감소되면 취득세 안 내요. 증가됐을 때는 뭐만 낸다? 증가분만. 몇 프로? 30%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현재 지분 비율 90%지? 자, 90%야. 그래서 이거를 처분해. 판다고요. 처분. 팔어. 처분. 처분해요. 25%. 25%가 아니라 40% 처분한다 그래. 헷갈리니까. 팔았어요. 90% 상태에서 40% 팔았지? 팔았잖아. 그럼 현재 지분 비율 몇 프로예요? 50%. 그럼 과점주주다 아니다? 아니다. 과점주주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다시 취득을 취득한다고요. 다시 취득해. 다시 취득해요. 45%. 다시 취득했어요.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다시 취득해서 다시 과점주주가 됐죠? 그럼 다시 과점주주는 몇 프로가 된 거야? 95. 그래서 95% 된 자는 이미 과점주주다. 최초의 과점주주다. 다시 과점주주다. 다시. 재차 과점주주가 됐죠? 그랬을 때도 모두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증가분만. 앞에서 몇 프로 세금 냈어요? 90%. 과점주주였잖아. 90% 됐지 이거? 그러면 90%가 몇 프로가 된 거야? 95. 그러면 지분 비율은 몇 프로만 과세한다? 증가분 5%만 과세합니다. 이렇게. 이게 과점주주예요.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90%였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최초의 과점주주가 잘 봐요. 1번. 최초의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전부를 과세한다. 모두. 왜 모두다? 앞에다 세금을 한 번도 안 냈잖아. 그럼 60%짜리가 90% 됐지? 그럼 이 90%는 이미 과점주주잖아. 앞에서. 그럼 이미 앞에서 60% 냈지? 그럼 90%가 되면 증가분 30%만 과세한다고요. 그럼 90% 소유한 자가 90% 소유한 자가 몇 프로를 팔았어? 40%. 그럼 빼면은 50%. 과점주주가 아니지? 다시 주식을 취득해서 45가 됐잖아. 그럼 95. 그럼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다. 그럼 이럴 때는 증가분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90%지? 그럼 90%가 몇 프로 된 거야? 90%, 5%. 그럼 이런 계산은 지금 할 필요가 없어. 이론만 알면 돼요. 세 가지. 자,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뭐다? 모두. 그 다음 이미 과점주주나 다시 과점주주는 모두가 아니라 뭐다? 증가분, 증가분. 왜 증가분이야? 앞에서 한 번 냈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왜 최초는 모두? 111쪽. 자, 한번 해볼까요? 사례 한번 쭉 봐줘요. 자, 넘어가 보자고요. 자, 재차 과점주주 한번 보자고요. 제일 아래. 112쪽. 자, 사례 6 나와 있죠? 사례 6 나왔잖아. 제일 아래. 자, 설립 당시 몇 프로? 40%. X 아무것도 아니잖아. 납세할 의무 없음. 112쪽. 봤어요? 자, 그 다음 설립 후 몇 프로 취득해서 20%. 그럼 지분 비율 60%지? 그럼 이 60%는 무슨 과점주주야? 최초야, 임의야, 다시야? 최초,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됐잖아. 옆에 저거 60% 옆에. 최초. 그럼 지분 비율 증가분이다, 모두다? 모두. 60%. 자, 이제 60% 세금 냈어요. 자, 몇 프로 팔았어? 40% 양도했잖아. 그럼 몇 프로 남았어? 암산 20%. 60에서 40을 빼면 20 남아. 20%. 그럼 몇 프로 남아 있어? 40%. 아주 오늘따라 빼기도 잘하네요. 아주 그래. 잘했어요. 자, 60에서 20을 어떻게 해야 돼? 양도를 몇 프로에서 20을 하니까 빼야 돼. 그럼 지분 비율 몇 프로? 40%. X. 과점주주가 아니죠? 그래서 취득을 다시 몇 프로에서 30. 그럼 현재 지분 비율 몇? 70%. 그럼 앞에 과점주주가 60이잖아. 그럼 60%가 현재 몇 프로 됐다? 70%. 증가됐어? 감소됐어? 증가되면 증가분 몇 프로만 과세한다? 20%만 과세한다. 몇 프로만? 10%. 자, 핵심 요약. 이것만 알면 돼. 별 딱 붙이라고요. 핵심 요약. 오른쪽. 자, 최초. 최초는 지분 비율 증가분을 과세한다. 모두를 과세한다. 모두. 이유는 앞에서 한 번도 안 냈기 때문에 모두.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존 과점주주가 지분 비율이 증가했다는 거죠. 기존 이미 과점주주야. 지분 비율이 증가됐을 때는 모두가 아니라 증가된. 그리고 재차 다시 과점주주가 됐지. 다시 과점주주가 돼도 모두가 아니라 뭐다? 증가분만. 그래도 최초 짝은 뭐다? 모두. 나머지는 둘 다 뭐다? 증가분. 감소가 되면 과세를 안 한다. 근데 여기 보세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설립시예요. 자, 이럴 때는 과점주주가 아니잖아. 이럴 때는 더 하는 거야. 과점주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20을 취득해서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설립시 과점주주가 될 수 있죠? 60% 저기. 설립시 60%야. 그래서 20%를 취득했어. 그럼 이럴 때는 뺀다 더한다. 지분 20%를 뺀다 더한다. 더해서 일단은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80%야. 근데 설립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지분 비율을 물어볼 때는 이런 경우는 최초 과점주지만 지분 비율은 몇 프로로 답을 해야 된다? 20%. 이렇게. 이럴 때는 60%가 답이고 이럴 때는 80%가 아니라 20%가 답이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자, 과점주주가 아니잖아.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지? 더하고
그럼 법조문에 설립시 이미 과점주주잖아. 그 설립시는 무조건 빼서 80%가 아니라 증갑은 몇 프로만 과세해야 한다? 20%만. 지분 비율 물어볼 때 다시 한번 과점주주가 아니다. 설립시야. 과점주주가 아니니까 과점주주를 만들어야지 더하고 출발부터 과점주주야. 출발부터 과점주주니까 지분 비율 물어볼 때는 60% 빼고 왜 60% 빼? 설립시 과점주주는 과세를 안 하니까 아주 쉬운 것 같지만 1번은 뭐다? 60%가 답이고 2번 밑에 2에는 80%가 아니라 몇 프로가 답이다? 지분 비율 20%가 답이라고요. 설립시 이미 과점주주잖아. 그럼 이미 과점주주는 과세 안 하잖아. 그럼 전체 지분 비율 물어볼 때는 빼고 그래서 20%가 되는 거야. 지분 비율 물어볼 때. 과점주주가 아닐 때는 더하고 과점주주일 때는 전체에서 60%를 빼고 설립시는 과세 안 하니까 그럼 20%가 답이다. 더하기 빼기 잘하세요.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그만하자고요. 더 이상 하면 쓰러져요. 자, 114. 우리가 여기 봐. 절대 네 가지만 알면 돼요. 시험은, 기본은. 자, 첫 번째. 설립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설립시는 과세를 안 해요. 설립시는 과세를 한다. 설립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법인에게. 설립시 부동산 취득했잖아. 그럼 법인 명의로 등기 쳐야지? 취득세 납부 법인. 그러나 설립시는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과세를 안 한다고요. 이중과세니까 첫 번째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만 알고 넘어가라? 지분 비율 계산할 때 최초는 뭐다? 지분 비율 모두. 그리고 기존 과점주주, 이미 과점주주나 다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앞에서 한번 냈지? 이럴 때는 둘 다 뭐다? 증가분만 과세한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 114쪽. 과세대상으로 돌아갑니다. 자, 과세대상. 그럼 열거된 거죠? 열거주의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것에 하나입니다. 네 글자로 적어. 열거주의. 열거주의는 몇 개다? 14개. 열거주의라고 적으라고요. 열거된 거. 지방세법에 열거된 거를 얘기한다. 열거주의는 몇 개다? 14개. 박스가 14개예요. 자, 부동산. 1번 토지건축물. 그래서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세법에서는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민법이랑 달라요. 세법은 세법 용어를 기억해야 돼. 시험은 이렇게 나와.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이게 답이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부동산에 준하는 거 몇 개? 5개. 회사에서 만드는 거 박스 딱 있잖아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이렇게 열거된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뭘로 나눈다? 각종 권리. 권리야, 권리. 유형이든 무형이든 각종 권리. 토탈 몇 개? 8개. 그럼 열거된 거는 14개라고요. 반드시 암기해야 돼, 14개. 그래서 1번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양식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회원권의 종류 5개가 있죠. 골프 회원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콘도 이용권, 승마 이용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토회원권. 이렇게 회원권의 종류는 이건 회원제로서 열거된 게 몇 개다? 5개. 그럼 토탈 뭐다? 8개네. 8개. 이거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임차권 있어 없어? 임차권은 소유권이 아니잖아. 저당권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를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록면허세를 낸다고요. 열거된 거. 소유권으로서 열거된 거 14개.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등기할 때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지방세에서. 반드시 이거 기억해야 돼. 14개. 자, 그럼 부동산. 자, 구체적으로 설명했잖아. 올라갑니다. 토지. 항상 토지는 공관법 28개 지목을 말하지 공관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그러나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으로 두 번째 밑줄 그어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등기 등록 안 따진다 이거지. 등기를 안 하더라도 취득세를 내란 뜻이에요. 공부상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 안 돼요.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자, 그 다음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은 몇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다? 3가지. 3가지를 합쳐서 3글자, 축자가 들어가야 돼요. 3가지를 합쳐서 세법에서 건축물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건축물 나왔네, 거기. 그래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나와 있죠? 건축물 나와 있어요. 토지에 정착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래서 이거는 법조문이고 복충학습이 포인트야. 이게 1번 건축법상 건축물, 2번은 건물에 딸린 시설물, 3번은 뭐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순서는 관계없어. 2번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럼 1번이 뭐야? 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거기 박스하고 있어요.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사회에서 줄여서 뭐라 그래요? 건물이라 그래. 그러나 세법에서는 지붕과, 지붕은 필수예요.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를 건축법상 건축물이다. 다 취득세를 과세한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토지에 정착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할까요? 건물과 떨어졌지? 독립된 시설물. 줄여서 독립된 시설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2번 옆에 적어요. 줄여서 독립된 시설물. 건물과 떨어져 있다 이거지 대부분. 독립된. 자, 그럼 대표적으로 점점점점이 항상 나왔을 때는 시험은 첫 번째 점 여주로 출제가 돼요. 첫 번째 점. 뭐가 있다? 레저시설, 수영장. 자, 수영장 여기 보세요. 야외 수영장은 위에 지붕이 없지.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물이 뭐다? 필수가 지붕이 있어야 돼요. 1번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돼. 지붕은 필수지? 그러나 이거는 건물과 독립됐으므로 지붕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나 법에 열거된 것이므로 과세해야 한다. 수영장. 그 다음 뭐가 있다? 뭐 있어? 스케이트장. 위에 건물 없잖아. 그 다음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은 소규모가 아니라 몇 타석 이상, 괄호 20타석 이상. 그럼 골프 연습장도 지붕이 없지? 지붕이 없더라도 열거된 것이므로 취득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등등등등 쭉 있다고요. 보지도 마세요. 알아들었죠? 뭐 저장시설, 독구시설 다 이거는 독립된 거야. 건물과. 항상 이렇게 많이 나오면 첫 번째 위주로 공부하는 거야. 레저 시설 몇 가지를 얘기한다? 3가지.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 자, 3번. 이번에는 뭐다? 건축물에 딸린 거. 이번에는 뭐다? 건물에 붙어 있는 거.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첫 번째 점.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승강시설. 첫 번째 점.
여러분들이 학원 올 때 뭐 타고 올라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 올라오면서 뭐를 생각해야 돼? 아, 이 엘리베이터는 건물과 함께 왕년에 취득세를 납부했구나. 열거된 거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생각하면서 올라와요. 아, 엘리베이터는 건물에 붙어있군. 취득세 납부. 그리고 매년 보유할 때는 재산세도 납부를 했구나. 하나만 더 알아요. 자, 점 밑에 내려 부착된 금고. 부착된 금고 어디 가면 보여? 은행. 그럼 은행 가서 부착된 금고를 보면서 아, 건물과 함께 취득세를 냈구나. 그 은행 가면은 반드시 뭐를 한번 봐야 돼? 부착된 금고 있나 없나 봐야 돼요. 그럼 은행 가서 볼 때는 부착된 금고를 볼 때는 한 번만 봐야 돼요. 계속 거기만 응시하면 용의선상에 올라가요. 다 열거된 거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세법상 건축물은 세 가지를 합친다. 건축법상 건축물, 독립된 시설물, 딸린 시설물, 열거된 거라면 다 취득세를 어떻게 하겠다? 과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은 몇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다? 세 가지. 레저 시설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포괄적으로 건축물. 부착된 금고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건축물. 세법에서 세 가지를 합쳐서 쓰는 거니까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건축물.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넘어가자고요. 차량 116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자, 차량의 정의는 뭐다? 원동기, 엔진, 원동기 앤드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차량이라고 얘기한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차량은 자동차만을 말한다. 틀려요. 그래서 원동기 앤드 승객이나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되고 기차도 되고 케이블카도 되고 트레일러도 되고 다 되는 거야. 원동기 앤드 승객이나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얘기한다. 자, 그 다음 2번은 기계장비. 주로 중장비지? 주로 중장비, 건설공사용, 화물 화용용,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다. 그럼 건설공사용에 가면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아파트 짓는 데 가면 위에 흰 거 있잖아. 그거 뭐야 그거? 타워, 크레인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게차 등등등 수없이 많죠? 그 다음 화물 화용용 어디 가면 볼 수 있어? 부두나 공항에 화물을 실고 내리는 화물 화용용 기계. 그 다음 광산에 가면 뭐가 있어? 굴을 뚫는 광업용 기계가 있는 거예요. 주로 중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공기. 항공기는 뭐다? 사람이 탑승 조종. 무인이다, 유인이다. 유인 항공기를 얘기해. 포인트가 사람이 탑승 조종. 그래서 명칭 이하를 불문한 모든 뭐다? 배가 선박이고 항공기는 포인트가 뭐라고? 사람이 탑승 조종. 유인 항공기. 무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자, 선박. 선박은 포인트가 뭐다?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기선이 뭐다? 엔진으로 가는 거. 범선은 뭐다? 바람으로 가는 거. 그 다음 나머지는 조그만 배들. 이런 거를 얘기하죠. 포인트가 명칭에 관계없이. 자, 그 다음 임목이 뭐야? 임목은 등기된 나무, 임목법에 의해서. 임목법에 의해서 나무도 별도로 등기할 수 있죠? 그래서 등기된 나무를 사고 팔 때도 취득세를 내야 된다. 임목. 그럼 임목은 포인트가 뭐다? 지상의. 땅과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대상이 아니다. 지상의. 과수목, 임목, 중목. 지상의. 떨어지면 아니에요. 땅과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광업권. 광업권은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용어 정리만 들어가면 돼.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요. 업권. 법에 의해서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세 번째는 양식업권. 그래서 법에 의해서 양식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4번, 5번, 6번부터는 회원권인데 특징이 비싼 거 회원제야. 4번은 뭐다? 골프 회원권, 회원제 밑줄 긋고. 승마 회원권 역시 회원제. 콘도미니엄 회원권도 이게 회원제를 뜻하는 거예요. 회원제 아무나 못 사는 거. 열거된 거. 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뭐가 있다? 7번. 반드시 7번은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종합이 붙어야 돼. 그냥 체육시설하면 틀려요. 2개 이상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종합. 그 다음 요토회원권. 다 회원제야. 스키장 회원권 있다 없다? 열거된 게 아니죠? 스키장 회원권 없어요. 그래서 각종 권리는 8개. 광업권, 업권, 양식업권, 회원권의 종류. 앞대가리만 따져고요. 골, 콘, 종, 승, 요, 요토회원권.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광업권, 업권은 취득세 대상이에요. 길 가다 골목길에 광어가 보이면 취득세 대상이구나. 광어 누워 있잖아요. 그죠? 꽃게는 아니요. 광어. 양식업권, 회원권의 종류는 열거된 거 5개예요. 골, 콘, 종, 승, 요, 요렇게. 이게 열거된 취득세 대상이다. 열거된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회사에서 만드는 거 뭐야? 차량, 기기, 장비, 선박, 항공기죠. 요거 잘 봐야 돼요. 자, 다시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라고요. 어디? 114쪽 박스에 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114쪽 박스만 알면 되잖아요. 114쪽 딱 돼 있죠? 자, 두 번째 칸 1번에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뭐다? 원시 취득은 과세를 안 합니다. 이전 받았을 때, 승계 취득했을 때만 과세한다. 과세 여부를 물어볼 때 회사에서 만드는 거 기본 과정은 4가지만 원시를 물어보면 과세를 안 해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차량. 회사는 취득세가 없어. 실수요자가 이전 받았을 때 한 번만 내는 거예요. 취득세. 왜?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었어. 취득세가 200만 원이야. 그럼 회사는 취득세가 없다고요. 왜? 회사에서 취득세를 과세하면 팔아먹을 때 200만 원을 고스란히 얹혀서 팔아먹지 실수요자가 경제적 부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만드는 거는 이전 받았을 때 우리가 200만 원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취득세는 원시와 승계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200만 원을 회사에다 취득세를 과세하면 수출하는 경우는 200만 원만큼 경쟁력이 약화되지 원시 승계만 과세한다. 원시는 과세를 안 한다. 자, 프린트로 한번 정리하자고요. 이거. 자, 뭐 배웠어요, 지금? 과세 대상. 자, 딱 프린트로 정리해 놨어요. 과세 대상과 똑같은 거는 뭐다? 과세 물건. 똑같은 용어가 뭐야? 과세 객체. 똑같은 뜻이에요. 옆에 저거 열거주의. 열거된 것만 과세한다. 옆에 열거주의라고 적으라고요. 꼭대기. 열거된 거 몇 개? 14개. 14개를 몇 개로 줄여? 3개로. 1번 부동산, 2번 준부동산,
3번 각종권리.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축물. 그럼 건축물은 몇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다? 1번, 2번, 3번을 합쳐서. 됐어요? 그리고 준부동산은 몇 개야? 5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그 다음 각종 권리는 몇 개야? 8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의 종류는 5개죠? 약자로 따면 골, 콘, 종, 승, 요, 요토행권. 그 4번은 별 하나 딱 붙여. 차량, 기기, 장비, 선박, 항공기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지. 원시와 승계를 반드시 구분하자. 그럼 원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받았을 때는 취득세 내야지. 승계 취득할 때만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이렇게. 이거 그대로 적어놨잖아. 프린트에. 그죠? 잠시 쉬었다 하죠.